국군 제1사단 15연대 어린 학도병들로 조직된 특공대가 북한군이 점령한 고지 후면으로 기습 공격하여 북한군 300여 명을 격퇴한 전과는 잊혀진 전설이 되었다. 한편 포항여중에 집결한 이우근 학도병은 서울 동성중 3학년 재학 중 입대하여 낙동강 전선에 참전한 71명 학도병 중 한 명이었다. 북한군 766 유격대 수백 명에 대항하여 1인당 지급된 실탄은 250발, 곧 지원군이 갈 테니 고지를 사수하라 라는 사단본부의 명령 한마디에 그는 수첩에 어머니에게 보내는 간절한 편지를 쓰고 있었다. 어머니, 어제 내복을 빨아입었습니다. 물레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왜 수의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검게 그을려 숫더미가 된 아군과 적군 시신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고 갈기갈기 찢어져 조각난 채로 흩어져 있는 시신들이 늘비한 어느 한 모퉁이에서 한 손으로는 M1 소총 손잡이를 불끈 움켜쥔 채 또 한 손으로는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가 적힌 수첩을 꼭 쥔 채 어린 이우근 학도병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미 제1해병사단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가 인천 레드비치에 상륙한 후 선봉대로 사다리를 타고 방조제벽을 넘어간 후 돌진하면서 북한군 벙커에 수류탄을 투척하려 했으나 적의 자동화기 사격으로 가슴과 오른쪽 어깨를 피격당하여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그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수류탄 쪽으로 기어갔고 다른 소대원이 피폭당하지 않도록 수류탄을 몸 아래로 끌어안고 장렬하게 폭사하였다. 장진호 탈출의 대장정은 한국전쟁의 대서사시로 매김될 수 있다. 장진호 탈출과 그 결말로 이어지는 흥남부두 철수작전은 세계 전쟁사에서 미군의 휴머니즘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인류애의 여정이었다. 장진호 전투에서는 미국 17개의 명예훈장, 70개의 해군 십자훈장 등 수많은 공로 십자훈장을 수여받았는데 이는 미국 군사 역사상 단일 전투로는 가장 많은 수운이었다. 미국에서는 장진호 전투를 초신 전투라고 부른다. 이것은 당시 지도에 장진이 일본어 발음으로 초신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이었고 아직도 미국에는 장진호 전투에 참전해서 살아남은 미군들의 모임인 초신퓨라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해병대에서는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전쟁 영웅들을 초신퓨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최대한 높여서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다. 공산군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협력했던 양민들이나 공산군의 비협조적인 선량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학살하는 만행을 곳곳에서 저질렀고 살해당한 양민들의 숫자는 12만 8천 명이 넘었으며 민간인 부상자와 실종자까지 합치면 47만 4천 명에 달했다. 함흥에서는 국군을 환영했던 한마을 주민 65명을 직결 총살해서 우물속에 던져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침략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양민들을 학살하였으며 공산군의 총칼에 사망한 자식들과 남편, 부모 형제들의 시신 앞에서 눈물조차 메말라서 망연자실하는 아낙네들 모습에 유엔군과 국군은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했다. (1951년 4월에)
메가더 원수가 미국으로 귀임한 후에 리즈웨이 장군은 대장 진급과 함께 유엔군 총사령관이 되었고, 그해 4월 14일 미 8군 사령관으로 벤 플리트 장군이 부임하게 되면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대항하는 최고의 전략으로 이른바 벤 플리트 포격 전술이 도입되었다. 벤 플리트 장군이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포병의 탄약 통제 보급률을 5배나 늘렸으며, 이것은 사실상 포병의 무제한 포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벤 플리트 장군은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공산군이 있거나 이용할 만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이른바 융단 포격 작전으로 전술을 바꾸었다. 지미 벤 플리트는 격추되는 비행기에서 탈출하였으나 결국 실종되었고, 당시 아들의 실종 소식을 접한 벤 플리트 장군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임무에 임했으며, 참모들이 수색을 확대해서 지미 벤 플리트를 찾고자 했으나 적지에서의 수색 작전은 또 다른 아군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기에 벤 플리트 장군은 내 아들을 찾는 것보다 다른 작전이 더 중요하다면서 수색 작업을 중단시켰다. 훗날 지미 벤 플리트 중위가 북한의 포로로 억류되어 있다가 중국을 거쳐 소련 최악의 지옥 포로 수용소인 마가단 굴락에서 생을 마친 사실이 구소련의 탑시크릿으로 처리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벤 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 맥크리스천의 증언이었다. 맥크리스천의 이 같은 증언은 미국 육군 정보국 참모차장을 지냈던 자신의 아버지가 확인한 정보였다. 한국인들은 폐허 속에서 몸부림치며 무엇인가를 다시 찾고 있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집 처마 밑에는 그래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악마의 혓바닥이 훑고 간 교회 예배당 자리를 구멍 뚫린 창호지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쓰러진 처마 밑에 태극기를 다시 걸고 두리번 희망을 찾는다. 화롯불의 소망의 불씨를 다시 당기며 찬물 한 사발 들이키며 다시 정신을 차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I'm a retired Army Colonel. My name is William E. Weber. I served in Korea from July 50 until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공원 내 19인의 한국전 참전용사 동상 중의 하나는 윌리엄 웨버 대령의 실제 모습을 모델로 한 동상이다. A lot of me is in the Korean Memorial. 유엔 참전 용사 입장. (73년) 전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안보와 평화는 자주적으로만 지켜져야 한다는 자존심이나 감성적인 명분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강력한 우방 국가들의 군사력이 서로 연대해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지켜질 수 있으며, 그러한 군사동맹만이 침략자들의 침공에 철통 같은 방어막이 될 수 있을진데,
한국 내 일부 반미 평화주의자들의 자주국방과 평화의 명분으로 미군 철수를 외치는 것은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 무장 해제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오늘날 번영된 대한민국 모습은 미국과 유엔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쟁 극복 자유수호 표본국가가 된 대한민국.